방랑자, 스카라무슈나 가부키모노 어느 쪽도 본명이 아니며 플레이어가 지어준 이름으로 살아가는 캐릭터이기에 제가 지어준 김삿갓으로 부르며 가이드를 진행할까 했지만 저로서도 이건 정말 아니다 싶었기에 그냥 방랑자라는 이름으로 가이드를 진행할까 합니다. 소에 이어서 두 번째로 나온 바람 메인딜러 캐릭터로 야란을 상회하는 눈부신 기동성과 그 성격을 드러내는 시원시원한 모션을 가지고 있어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 캐릭터 방랑자의 이해도를 마구마구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킬 설명입니다. 일반 공격, 깃발과 메이겐, 그냥 평타입니다. 우화, 바람이 전하는 노래, 공중에 뜹니다. 정확히는 바람의 자태 상태가 되어 평타 및 강공격의 피해와 범위가 증가합니다. 이 상태의 방랑자는 기존의 스태미나 대신 부유력이라는 고유의 게이지를 소모하여 부유 상태를 유지하고 대신나 점프를 할 경우에는 이 부유력을 추가로 소모합니다. 재사용 대기시간이 종료 기준 6초로 굉장히 짧습니다. 비경이나 보스 딜링보다는 필드에서 그 유용함이 드러나는 스킬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겐, 악극 제5번, 대기를 압축해서 폭발시킵니다. 개수 자체는 종려의 천성보다도 높은 총합 개수를 자랑하지만 여타 다른 원소와는 달리 원소 반응이 빈약한 바람 원소이기에 실질적인 데미지는 생각보다 낮은 편입니다. 그럼에도 굉장히 높은 개수의 궁극기라는 건 변함이 없고 또 원소 에너지가 60으로 무난하다는 걸 감안하면 굉장히 강력한 성능의 궁극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성, 꽃이 된 옥을 개방하면 이 스킬을 발동할 때 접촉한 원소 종류에 따라서 상응하는 강화 효과를 받습니다. 물원소는 부유력이 20포인트 증가하고 불원소는 공격력이 30% 증가, 얼음원소는 치명타 확률이 20% 증가하며 번개원소는 평타, 강공이 명중했을 때 원소 에너지 회복 효과를 제공합니다. 강화 효과는 동시에 2개까지만 받을 수 있으며 부유력 증가는 딜링에 영향이 없고 방랑자의 딜링은 궁극기보다 평타에 치중되어 있기 때문에 물원소나 번개원소보다는 공격력과 취약을 올려주는 불원소, 얼음원소와 조합하는 것이 선호됩니다. 유명한 파트로는 방파 레베가 있겠군요. 베넷의 경우에는 적에게 불원소를 부착하지 않더라도 궁극기 영역 내에 있으면 필드 캐릭터에게 불원소를 부착하니 상황만 좋다면 불과 얼음원소 효과를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특성, 몽상의 바람을 개방하면 바람의 자태 상태에서 평타와 강공을 명중시킬 때 16% 확률로 내리꽂기 효과를 획득합니다. 효과를 얻지 못할 경우엔 효과 획득 확률이 12% 증가합니다. 내리꽂기 효과는 공중에서 가속할 때 바람 화살 4개를 발사하여 추가탄을 주는 효과인데 막 강력한 개수를 지니고 있는 추가탄은 아닌지라 회피할 때 딜로스를 조금이나마 없애주는 패시브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돌파 재료입니다. 자유로운 터키석, 영구동력 코어, 루카데바타 성체버섯, 명검 코등이입니다. 자유로운 터키석과 영구동력 코어, 수메르에 위치하는 영겁의 드레이크를 잡으시면 됩니다. 영겁의 드레이크는 터키석을 드랍하지 않기 때문에 스타더스트 상점에서 변환의 먼지를 구매하여 합성대에서 변환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루카데바타 성체버섯, 이렇게 생긴 게 루카데바타 성체버섯입니다. 수메르 숲 지역에 고루 분포하고 있는데 파밍 난이도가 높은 편이니 따로 파밍 루트를 알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명검 코등이, 노부시페 해랑귀라고 불리는 코등이 친구들을 잡으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특성입니다. 일단은 평, 이, Q 순서로 올리는 것이 추천됩니다. 허나 방랑자는 타량카베나 호행종약처럼 서브딜과 함께 파티 DPS로 밀어붙이는 파티보다는 방랑자를 메인으로 하여 대부분의 딜링을 방랑자에게 맡기는 원맨쇼 파티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약간 소나 라이덴 같은 느낌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뭐 하나 버리거나 빠뜨릴 것 없이 모든 특성을 골고루 올려주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특성책은 실천, 몬스터 재료는 명검 코등이, 주간보스 재료는 공행의 방울입니다. 실천의 철학, 수메르에 위치하는 무지의 탑 비경에서 획득할 수 있습니다. 획득 요일은 수요일, 토요일, 일요일입니다. 명검 코등이, 따로 코등이 루트를 알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드랍률은 좋지 못한 편이라 인내심을 가지고 파밍하도록 합시다. 공행의 방울, 수메르의 주간보스인 스카라무슈를 잡으시면 됩니다. 스카라무슈 주간보스는 수메르 마신임으로 완료하면 자동으로 해방됩니다. 무기입니다. 툴레이 기어, 공속 증가와 평타 피해 증가를 가지고 있는 방랑자의 전용 무기로 방랑자 딜 사이클에서 평타의 비중이 제일 높다는 점에서는 괜찮은 효과라고 볼 수 있지만 스킬과 궁극기 관련한 옵션이 전무한 것은 꽤 아쉽습니다. 원실에서 몇 안 되는 유니크한 옵션, 공격 속도가 증가하니 고재련으로 갈수록 효율이 좋다고는 하지만 그건 뉴비 친화적인 제 가이드와는 동떨어진 이야기니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풍 원서, 소와 같이 메인딜러에게 몰빵하는 원맨쇼 팁이 될 가능성이 높은 방랑자 입장에선 필드에 나와있는 시간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사풍의 스택을 쌓는데도 용이하고 이동속도 10% 옵션은 방랑자가 시너지가 미쳐 날뛰는 수준입니다. 이속을 제외하고도 자체적인 성능 또한 준수하기 때문에 전무가 없는 경우에는 사풍을 주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속세의 자물쇠, 제군 시리즈 무기는 보호막 캐릭터가 강제된다는 단점이 존재하나 아예 없다시피 한 방랑자의 경직 저항력을 생각하면 렐라나 종려 같은 보호막 서포터를 대동하는 것이 현명하기에 지금만큼은 그렇게 큰 단점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사풍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나은 수준이니 수중에 있는 걸로 쥐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천공의 두루마리, 공격력과 원소 피해 보너스를 제공하고 평타에 반응하는 서브딜 효과까지 제공합니다.
속세의 잠수대도 그렇지만 공격력 옵션을 가지고 있기에 성유물 세팅 난이도는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음유시인의 악장, 메인 딜러에게 무난한 폭딜 특화 4성 무기입니다. 지속시간에 비해 쿨타임이 길어 현자 타임이 존재하는 무기지만 그걸 감안해도 무시 못할 딜량을 뽑는 무기이기에 5성 무기가 없으시다면 음유시인의 악장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1월의 정수, 치명타 확률을 제공하는 기행 법구입니다. 무난하고 안정적인 딜량을 제공하여 단기 폭딜에 치중된 음유시인과 대조되는 무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음유시인과 비교하여 딜량에 큰 차이가 있는 건 아니니 성유물 세팅이나 재련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유물입니다. 방랑자와 함께 출시된 전용 성유물, 모래 위 누각의 역사가 베스트가 되겠죠. 55%라는 높은 피해 증가와 10%의 공격 속도까지 제공합니다. 역경직이 존재하지 않는 아야토에게 공속이 큰 의미를 지는 것처럼 역시나 역경직이 존재하지 않는 버프 평타 캐릭터 방랑자에게도 공속은 매우 유의미한 옵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누각이랑 함께 파밍되는 낙원 성유물이 현재로서는 마땅히 줄만한 친구가 없기 때문에 내진 효율은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방랑자의 딜링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신다면 어쩔 수 없지만 그런 게 아니라면 지금부터 설명할 성유물들도 고려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추억의 시메나와 평타를 주력으로 사용한다면 누구나가 고려해볼 법한 성유물로 궁극기 사이클을 방해한다는 디메리트가 존재하지만 그만큼 평타를 강력하게 해주는 성유물입니다. 역시나 전용 성유물인 누각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저연 성유물을 파밍하면서 쓸만한 심해 성유물이 남아있는 상황이라면 충분히 고려해볼 수 있는 선택지라고 생각합니다. 제사의 여운, 이 또한 진서와 함께 파밍되어 소가 없는 분들에게는 레진 효율이 좋지 못하기에 선뜻 추천드리긴 어려운 성유물입니다만 그렇다고 영상에서 뺄 수는 없는 노릇이지 말입니다. 아야토나 소의 성유물을 파밍하면서 제사가 남는 상황일 때 그럴 때는 제사 성유물을 주시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말고는 진사가 나오기 전에 소가 주로 채용했던 청록 검투 조합이 있겠습니다. 이 세트 조합의 최고 장점이 가성비도 있지만 앞서 설명했던 친구들이 평타와 강공을 강화하는 것에 집중했다면 청록 검투 조합은 궁극기에도 나름의 데미지 증가를 제공한다는 것이 장점이라면 장점입니다. 공퍼 시계, 바운피 성배, 치표 왕관이 보편적입니다. 보통 유비분들에게는 치안 왕관을 추천드리고 있으나 방랑자의 경우에는 돌파 스탯이 치명타 확률이고 파티에 얼음 캐릭터가 있으면 패시브로 체력 20%를 제공받을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치표 왕관을 선택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따로 복잡한 스탯 계산 필요 없이 치명타 확률과 치명타 피해를 우선적으로 챙기고 공퍼 옵션은 붙는 대로 쓰는 추세입니다. 전용 무기 기준으로 치확 70에 치피 200이면 종결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별자리 돌파입니다. 1돌, 1번 악급, 바람을 타는 킷. 바람의 자태 상태일 때 평타와 강공의 공속이 10% 증가하고 몽상의 바람 패시브가 가하는 바람 화살의 피해가 증가합니다. 드물게도 평타뿐만 아니라 강공격 속도 또한 증가하는 것이 꽤 재밌습니다. 몽상의 바람 패시브는 애초부터 그렇게 강한 피해가 아니었기 때문에 소소한 서브 딜링 용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돌, 2번 악급, 흰 파도가 치는 섬. 바람의 자태 상태일 때 최대 부유력과 현재 부유력 차이 값의 1포인트마다 궁극기 피해가 4% 증가합니다. 최대 200%까지 증가할 수 있으며 최대 수치까지 가기 위해서는 부유력을 50포인트까지 낮출 필요가 있습니다. 1차 패시브로 물원소를 이용해 부유력을 120포인트까지 올렸다면 부유력 70포인트로 최대 증가치가 되겠군요. 4돌, 4번 악급, 부여하는 달과 꽃의 노래. 이 스킬을 발동할 때 1차 패시브로 강화 효과를 받으면 랜덤으로 다른 강화 효과 1개를 추가로 획득합니다. 또한 동시에 강화 효과를 3개까지 획득할 수 있게 됩니다. 강화 효과를 최대한 받겠다고 원소 부착 밑작업을 하는 것도 번거롭고 비효율적인 일이죠. 있으면 좋고 아님 말고 수준의 미묘한 효과입니다. 6돌, 축원, 안개막을 흔드는 솔바람. 바람의 자태 상태일 때 평타를 명중하면 기존 평타의 40%만큼 추가 피해를 가하고 부유력이 40포인트보다 적은 상태라면 부유력을 4포인트 회복합니다. 해당 효과는 0.2초에 한 번씩 발동되며 지속시간 동안 최대 5회까지 발동 가능합니다. 6돌까지 개방한 방랑자는 마치 막을 수 없는 전차 같은 느낌이죠. 끊임없이 퍼붓는 연속 딜링이 아주 재밌습니다. 추천 파트입니다. 방랑자는 경직 저항력이 거의 없다시피 하기 때문에 보호막 서포터를 대동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드렸습니다. 해서 이런 조합이 많이 쓰입니다. 조건만 만족한다면 패시브로 치약과 공격력을 동시에 챙기는 것이 가능합니다. 물론 융의 반응으로 속성이 지어지는 경우가 많아 그리 자주 나오는 그림은 아니기에 레일라 대신 종결을 넣어도 문제없습니다. 귀엽고 방랑자에게 보호막을 주지 않겠다는 분들을 위한 서브딜 조합도 있기는 합니다. 야란이나 행추를 이용하여 평타에 반응하는 물원소 서브딜링. 물론 베넷을 빼고 야란과 행추를 같이 써도 문제는 없습니다. 방랑자에게 있어 베넷만큼 유용한 서포터가 또 없기 때문에 그다지 추천드리지는 않지만 말입니다. 하루잔도 고돌파가 아닌 이상은 원충 때문에 활용하기가 어렵죠. 해서 라이덴처럼 국대 파티를 사용하거나 그 사이에 종려나 다른 보호막 캐릭터를 끼워 넣는 등 유동적인 파티 구성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방랑자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부족하거나 잘못된 정보가 있다면 댓글 피드백 부탁드립니다.